그러니까 대차 대표 따지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대차 대표 가지고 따지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요 시간을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예.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5억 달러 말씀을 알겠는데요. 예. 알겠는데 제 말씀은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마치 그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9억 달러 준 걸 가지고 핵실험도 2번 하고 미사일도 다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확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네,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명박 정부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명박 정부에 관한 것보다 제가 이후의 정책력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러나 이제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북에 대해서 이 이명박 정부보다는 상당히 이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민주인 후보가 이것도 빼주셔야 돼요.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대단히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예. 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식량 50만 톤 하고 요소비료 40만 톤 가져와야 그래 대화하겠다 그러면 주시고 대화하시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요. 박근혜 후보도 찬성하셨어요. 그 인도적 지원이 옥수수 가지고 미사일 만들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차원이란 말입니다. 박근혜 후보도 찬성하시는데 반대하세요? 근데 인도적 지원을 조건으로 걸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화를 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없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똑같습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알기로 박근혜 후보도 똑같으십니다. 그러면 매우 좋은 일이죠. 교수님만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박용진 대변인 말씀 맞습니다. 맞고 지금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대화는 풀어가는 건 맞다. 다만 대화의 과정이라도 지난 잘못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박광자 씨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북한이 지난 시간에 일으켰던 이거는 유의하며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대전제가 돼서 그것이 될 때까지 대화 안 하겠다. 그건 아닌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얘기대로.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박용진 대변인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인용할게요.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북한의 퍼주기가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공통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관계를 제대로 하자 그랬죠. 맞습니다. 89년에 NPT 탈퇴하면서 북한 핵 문제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그 전에 대한민국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의 단계에 있어서. 최초의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 참여정부 때 최초의 핵실험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기술과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돼서 들어가는 그 시점이 바로 참여정부 때라는 겁니다. 예. 그때 북한은 전 세계에서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예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예요. 이렇게 문제를 배태시키는데 역할을 해놓고 지금 와서 안보무능이다, 당신들이 다 잘못이다. 제가 다 옳다고 얘기 안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정보 능력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혹시 누가 정말로 해태하거나 잘못한 게 있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나가야 한 걸음 더 가지. 더 못 간다 그죠. 아까 박용진 대변인 얘기한 거 하나는 확인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북한의 저런 도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북한과 같이 협의하겠다. 맞다 그러셨죠? 네. 예,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특사 같이 초청하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 저희가 그 3부작 특집으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점검을 해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와 복지를 봤고요. 두 번째가 외교 안보를 봤고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 개혁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대통령 선거.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품고 있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부정부패도 많고 서로 자기 당만 옳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앞날을 좀 내다보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10년, 20년 뒤에도 그 대통령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내세워가지고 하나 실천도 안 하는데 그거 하나 정말 제대로 공약한 거 정말 실천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